할 이야기가 좀 많아서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고 2학기에서 저번 주에 한 4만 원 파트 변별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할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별력이 강한 파트고요. 이제 기본 난이도 문제들부터 심화 난이도까지 난이도 차이도 굉장히 극명한 파트예요. 앞부분하고 난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심화 문제들은 난이도가 또 엄청 높아서 거의 화학 원레벨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 수업이지만 그게 시험 기간만 가서 다루면은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심화된 내용까지 다루려고 하니까 타이트하더라도 잘 따라오시고 필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이야기 먼저 첫 번째로 산이에요, 산. 오늘 산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산이 뭔지 이야기하겠죠. 우리 저번 주에 산화 환원 이야기했거든요. 산화 환원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산화는 산소를 얻는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한 산은 산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산성.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성 물질은 대체 왜 산성 물질인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수용액에서 수용액이 뭐예요? 물에 담근 거.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뜻합니다.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으면 그 물질을 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대표적인 산 볼까? 너네 알고 있는 산 있잖아. 무슨 산 있어요? 산성 물질? 흔한 거? 염산. 염산. 자, 염산부터 볼까요? 염산. 그럼 염산 화학식이 뭐죠? 염산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 뭐예요? SCI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HCl이죠. 자, 이 염산을 물에 넣으면, 우리 물에 넣으면이라는 걸 화학식이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오른쪽 아래에 가로치고요. AQ라고 써줍니다. 원래 이 자리에 보통 뭐가 오냐면, S, L, G가 와요. S는 솔리드, 고체 상태다. L은 리퀴드, 액체 상태다. G는 기체. 뭘 끄덕여, 가스지. G는 기체 상태. AQ는 아쿠어스라고 해서 물에 녹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때 염산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이온을 내놓고 Cl 마이너스도 내놓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수소나 염화이온의 화학식은 알고 계시겠지만 수소 이온을 썼으면 나머지 한 장도 바로 채울 수 있어야 돼. 왜? 합쳐지면 뭐가 돼야 돼? 동성이 돼야지. 그러니까 플러스라면은 1 마이너스여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산 아세트산도 해볼까요? 화학식이 CH3COOH예요. 제가 화학 파트에서 왜 변별력이 발생하는지 저번 주에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본인 화학식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외울지 좀 분간이 안 간다라고 했죠? 쓰는 건 다 외우세요. 계속 편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변별력이 있겠죠? 제가 칠판에 써놓는 건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산이라고 알려줬잖아. 얘도 AQ 써줘야 돼, 원래는. 근데 그냥 스킵할게요. 우리 계속 쓸 거니까. 자, 산이라고 했으니까 뭘 내놔요, 일단? 빨리, 뭐 내놔? H 플러스 내놓죠. H 플러스 아니고, 그냥 H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파트를 보는 거야. 여기 H 플러스가 똑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덩어리는 당연히 C, H3CO겠죠. 여기서 질문 CH3CO의 전화량은 얼마일까? 얼마여야 돼? 이 둘이 합쳐지면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얼마여야 돼? 1 마이너스. 예, 마치 다원자의 이온처럼 덩어리째로 1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된다. 네. 그 CHG, 아니 CH3 괄호 씌우 괄호 그 다음에 1이라 써있는데 바로 아니요. CH3COOH예요. COOH예요? 네. 아, 자, 그 다음 질산입니다. 질산. 내가 저번 주에 분명 외우라고 했거든. 이온 딱 6개 암기해오라고 했는데 해왔는지 한번 볼까? 질산 이온이 뭐예요? 화학식이? NO3가 아니고 NO3 1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못 외우면 어떡해. 이온 몇 개 안 알려줬잖아. 외워야지. 뭐라고?
NO3 1 마이너스라고요. 됐니? 근데 그건 질산 이온이고 얘는 질산이잖아. 둘은 다른 물질이야. 수소하고 수소 이온이 다르듯이. 됐니? 자, 얘는 어떤 물질이냐면 HNO3예요. 질산. 계속 이야기하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 질산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를 내놓는다. 그리고 또 뭘 내놓는다? NO3 마이너를 내놓는다. 질산. 아,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다원자 이온 세트로 했거든.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했단 말이야. 질산 나왔으면 황산도 나올 수 있겠네. 황산도 해볼까요? 황산. 아, 황산 이온이 뭐야? 황산이온? SO4, 맨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황산이온 SO4 2 마이너스에 외워야 돼. 진짜 급해. 2 마이너스야. 그럼 봐봐. 수소가 몇 개 있어야 될까? 2개 있어야지. 왜 SO4가 몇 마야? 2마라고 했죠. 근데 수소는 이온일 때 1뿔이 되잖아. 그러니까 2개가 되어야 한다고. 아, 알겠어요? 그럼 N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몇 개 내놓을까? H2니까 몇 개 내놔? 2개. 이 H 플러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SO4 E-라고 하는 황산 이온을 내놓는다. 황산은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 2개와 황산 이온을 내놓는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탄산. 탄산 이온이 뭐죠? CO3 E-입니다. 매도 H2여야 됩니다. H2CO3. 이게 탄산이에요. H2CO3. 자, 그러면 얘도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몇 개 내나요? 그렇지. 이 H 플러스 더하기 CO3 E- 이렇게. 죄송한데 눈이 안 좋아서 저건 EH 여기 앉아, 여기 앉아. 18 이 H 플러스입니다. 자, 여기에 탄산이요. 자, 그럼 어떤 산이냐에 따라서 수소이온을 하나 내놓기도 하고 2개 내놓기도 하죠. 자, 문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 붙여줄게. 얘는 이가산이라고 그래요. 이가산. 되니? 어에서 쓰는 이름인데 잠깐 빌려줍시다. 2개 내놓으면 이가산. 얘네는 그럼 일가산이겠네. 자, 그럼 우리 산의 특징 봅시다. 산은요. 산은 이온화가 됐을 때 2개의 이온을 내놓는데 이때 양이온은 위에 보면서 찾아봐. 양이온은 전부 다 뭐예요? 뭐죠? H 플러스로 공통적인 이온을 가지네요. 단, 음이온의 차이가 있고요. 이 음이온의 차이가 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산의 특징도 한번 봅시다. 만난다는 거. 오, 자, 첫 번째 산의 특징 신맛이 납니다. 신맛. 자, 그럼 산 당연히 먹으면 안 돼.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산 중에 좀 약한 산이 있어. 강한 산도 있고요. 나중에 화학 많이 배우면 구분할 텐데 아세트산은 좀 약한 산이야. 그래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물에 희석해야 돼요. 아세트산을 물에 희석하면 뭐라고 불러요? 식초라고 부르죠.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트산이 식초 만드는데 활용되니까 신맛이 나. 또 산성물질의 대표적인 게 레몬 같은 게 있거든요. 레몬도 신맛 납니다. 생선비가 연구선. 네, 자, 두 번째로 산의 특징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근데 전기 전도성이 있다를 우리가 무식하게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가? 이온이 존재한다라는 뜻. 이온이 존재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이게 수용액 상태에서 녹아 있는 거잖아. 이온 많네. 양이온 내놓고 수소이온 내놓고 음이온 내놓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자, 산은요, 금속과 반응성이 우수합니다. 금속과 반응성이 우수해. 자, 금속판에다가 뭐 산을 넣으면 칙 하면서 기체가 피어오릅니다. 이때 기체의 종류가 누구냐면요, 수소기체예요.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자,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자, 금속, 제가 마그네슘 쓸 거예요. 마그네슘. 에다가 산자들게 제일 흔한 산으로 할까요? 염산 정도로 해볼까? 두 개 HCl 반응식입니다. 사실 요거 저번 주에 산화환원 반응할 때 썼던 반응식이거든요. 네. 이때 양이온이 되는 친구끼리 자리 바꿔서 H2하고 MgCl2가 형성됩니다. 당연히 염화 마그네슘은 MgCl2예요. Mg는 2뿌리고 Cl은 1마니까. 아, 수소기체 발생하는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반응하는 금속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금속과 반응하는 건 아니고 수소보다 DO나 경향이 큰 금속과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온화 경향 5개 써드렸거든요. 크게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마그네슘, 아연, 수소, 구리, 은. 자, 이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마그네슘과 아연처럼 수소보다 양이온화 경향이 커야 돼요. 나머지 구리나 은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과 반응하지 않아요. 열심히 복습한 친구들이라면 알 거야.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마그네슘이 원자 상태인데 물속에서 이온화가 된 수소이온보다 양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양이온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네 번째, 탄산칼슘과 반응성이 큽니다. 아, 그럼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 이산화탄소. 그럼 이거 딱 둘이 바꿔서 내기 좋겠죠.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뭐 발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산이 금속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낚시하기 좋다고. 어, 금속과 반응했을 때는 수소,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제가 이 화학 파트에서 고1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는요, 단골 문제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계속 반응식 써볼까? 아까 마그네슘 썼으니까 좀 다른 거 써볼까요? 일단 탄산칼슘 화학식. 오늘 테스트지에도 제가 화학식 이름을 몇 개 넣어놨는데 실제로 본인이 쓸 수 있었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은데 탄산칼슘 써볼까? 뒤에부터 써야죠. 칼슘 뭐예요? CA. 탄산이온은요? CO3. 그렇지. 그러면은 CaCO3네. 이게 탄산칼슘이냐. 보자. 자, 여기다가 두 개의 염산을 반응시켜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CaCl2라고 하는 염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됩니다. CN이 2뿌리고 CL은 1마기 때문에 CaCl2가 되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산의 개수도 2인 거예요. 두 개의 CL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물하고요. 이산화탄소가 같이 나옵니다. 이거 옆에 이어서 쓰세요. 좁아가지고. 자, 이게 탄산칼슘이라고 했는데 여기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뭐가 있죠? 뭐가 탄산칼슘이죠? 요즘에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죠.
항상 같은 거 뭐예요? 달걀 껍질. 아, 혹은 뭐 조개 껍질. 우리 커피도 처음. 네. 혹은 석회석 이런 것들이 다 탄산칼슘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탄산칼슘이라고만 외우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조개 껍데기에 산을 부었더니 조개 껍데기에 어떤 액체를 부었더니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그 액체는 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산의 특징 4개 있는데 뭐 맛이나 전기전도성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반응하는 물질 2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속. 금속과 반응했을 때 뭐 발생해? 수소기체 발생한다. 야, 이때 이산화탄소 발생한다고 하면 똥멍청이야. 이산화탄소 화학식 CO2잖아요. 발생하려면 C도 있어야 되고 O도 있어야 되죠. C나 O가 있나요? 안 없어요. 없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산과 대조되는 물질 이야기 봅시다. 염기예요, 염기. 염기. 다음 뭘 보고 염기라고 하냐? 우리 염기성 물질. 뭐가 염기성 물질이냐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을 지칭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놔야 합니다. OH- 읽을 수 있나요? OH- 읽을 수 있어? 저번 주에 이름 소개해줬는데. 수사나 이름이야. 그래, 내가 소개해주기 전에 모르는 건 쪽팔린 게 아니거든. 내가 여러 번 했는데도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노트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세요. 이온들을 수업 중에는 제가 계속 써드리고 있지만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만 해요. 계속 주는 것만 받아 적으면 안 되고요. 문제풀이 할 때 답만 찾지 말고 꼭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비율이 20%도 안 돼. 안 하는 애들이 80%고요. 20% 안에 들어야 애들 20% 안쪽이면 몇 등급이야? 20%면 몇 등급이에요? 어? 2등급. 겨우 2등급이죠. 여기서 살짝만 넘어가면 21% 넘어가면 3등급이에요. 맞지 않았어? 본인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남들과 같아지면 안 돼. 시점 때가 대신 몇 정도 돼야 돼? 평균점 때는 의미가 없어요.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100점인데 1등급 안 될 수도 있고 80점인데 1등급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항상 옆에 친구보다 더 잘해야 돼요. 상대평가니까. 옆에 친구보다 잘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더 꼼꼼하게 해야 되고. 집에 있는 핸드폰 내려놓고 침대 세우고. 네,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살았었는데 기숙사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침대를 세워놨어요. 안 눕기 위해서요. 침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넌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니? 뭐라도 해. 뭐라도 해. 너가 그게 그렇게 미친 짓 하고 있는 애는 항상 너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자, 염기도 한번 볼까요? 염기. 자,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아니, 학원에 와서도 폰게임 하는 얼빠진 짓 하지 말고.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NaOH요. 자,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나트륨 먼저, 수산화 이온피. OH요? 네, OH 썼죠. 염기는 OH-를 내놓으니까. 다음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을 내어놓고 당연히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도 내어놓습니다. OH가 1 마이너스니까 Na 플러스 거죠. 네, 합치면 중성이었으니까요. 자, 또 뭐 또 있냐? 수산화 칼륨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름에 수산화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수산화 뭐식이라고 하면 수산화 이온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온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이온화가 일어나니까 OH-를 내어놓겠죠. 다음에 애도 화학식 쓸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써야겠니? 칼륨, 헤이, 수산화이온, OH.
그러면은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배워놓습니다. 자, 조금 더 해볼까요? 수산화 8, 흠도 있어요. 자, 해동학식 써볼까? 칼슘 CA, 수산화이온 OH죠. 자, 이게 맞는 화학식일까요? 이거 틀려요. 어디 틀린 찾아낸 사람. 오렌지 가르쳐준 그다음 뒤에 있죠. 그렇지. CA는 이온일 때 몇 불이야? 몇 불이에요? 불이야. OH는 1-잖아. 그럼 OH가 두 개 있어야겠죠. 가로치고 2라고 써셔야 돼. 그냥 CaOH2 쓰시면 안 돼요. 이건 OH가 두 개 붙었다는 거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OH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온화가 되면 CaE 플러스라고 하는 칼슘 이온과 내어놓는데 두 개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그다음 수산화 마그네슘도 있어요. 얘는 화학식이 MgOH2입니다. 이것도 왜 2인지 생각해봐. OH는 1만대, 마그네슘 이온은 몇 불이니까? 2불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온화가 되면 Mg 2불하고 EOH 마이너스. 그렇죠. 두 개 OH 마이너를 통으로 내놓게. 그래서 사실 이름 보면은 잘 찾을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 대표적인 연기 중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연기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이 암모니아 화학식이 뭐예요? 그렇지. NH4야? NH3죠? 암모니아. 그럼 얘는 연기가 되게 아닌 것처럼 생겼어. 왜일까? 연기는 뭘 내놔야 돼요? OH-를 내놨는데 뭐가 없어? O가 없잖아.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건 물에 넣으면 물과 반응해요. 그럼 O가 어디 있냐? H2O에 있는 O가 있는. 이게 반응해서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 더하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가지게 됩니다. H가 하나 가지고 H2O에 있는 H 플러스를 하나 떼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O 하나, H 하나인데 플러스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OH 마이너스. 됐나요? 자, 이외에 여러 가지 염기성 물질들이 있어요. 석회가루 같은 것도 염기성 물질이고, 뭐 베이킹 파우더도 염기성 물질이고 한데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게 암기할 전부가 아니야. 최소 암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것들은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야. 자, 우리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염기 정리할 겁니다. 염기는요, 이 양이온이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염기성 물질이냐에 따라서 양이온 차이가 발생합니다. 뭐 수산화 마그네슘의 양이온은 마그네슘일 것이고 수화 칼륨의 양이온은 칼륨 이온일 것이고 이 양이온 차이가 염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OH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음이온 그러나 그렇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똑같네. 뭐로? OH-로 공통적인 이온을 가집니다. 모두 다 똑같이 예외 없이 OH-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넘버 올로 끝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에탄올 같은 거 써볼까요? 에탄올, 메탄올 이런 알코올계의 물질들. 에탄올 화학식은요. C2H5OH야.
그러니까 막 손이 근질근질하지. 맨 끝에 OH가 마치 떨어져 나갈 것 같잖아. 그쵸? 자, 근데 얘는 실제로 물에 넣으면 이온화하지 않아요. 얘는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온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양이온, 음이온 쪼개졌다라는 거죠. 안 일어납니다. 즉, 염기가 아닙니다. 예, 염기성이 아닌. 네, 아닙니다. 염기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김새만 보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암모니아만 봐도 그래. 생김새만 보고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수용액에서 OH-를 내어놓는가를 따져야 돼. 그럼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지. 선생님, 그럼 제가 뭐가 염기가 아닌지 생긴 거 화학식 보고 어떻게 다 따져요? 하는데 보통 낚시 나오면 에탄올 정도 나옵니다. 에탄올 정도. 그러니까 그것만 좀 따로 별도로 체크하는 느낌으로 가시고 그다음 이 염기의 특징 봅시다. 자, 첫 번째 염기성 물질은요 쓴맛이 나요. 이따가 찾아드릴게 왜 쓴맛이 나는지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자, 두 번째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된 애들이서 사는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염기는 없겠구나. 에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사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고 염기도 이게 수용액 상태의 배치란 말이야. 물질 배치. 이온이 있잖아. 그럼 얘도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있겠죠. 산도 있고 염기도 있는 거지. 둘 다 수용액에서 이온은 있으니까요. 전기전도성 이야기 나오면 이온 찾으라고 했어요. 이온이 있는가 없는가? 뭐 전자가 있는가 없는가? 자, 세 번째로 염기는 산과 다른 좀 유달리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리 깨끗하게 살더라도 사람 몸에서는 결국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안 씻으면. 그지? 안 씻었어 나는. 쳐다봐. 자,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만히 깨끗이 살더라도 사람 몸에 있는 세포는 하루에 수도 없이 죽거든. 그럼 이 세포들이 피부에 쌓인단 말이에요.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이 우리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막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씻는단 말이야. 근데 이 세포들이 다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씻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욕실에 가서 씻는데 비누나 뭐 샴푸, 폼클렌징 뭐 이런 거 쓰죠. 바디워시. 자, 이런 것들이 다 염기성 물질이다라는 거야. 왜? 단백질을 녹여서 씻어내야 되니까. 여기는 항이대 단백질을 녹여서 씻어내야 되니까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욕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니? 주로 욕실에 많다. 그럼 우리 세수하다 보면 폼클렌징이 종종 조금씩 입에 들어가잖아요. 뭐 자글자글 씹어먹진 않겠지만 그죠? 자, 그럴 때마다 무슨 맛 나요? 이지 마라. 그럴 때마다 무슨 맛 나? 쓴맛 나죠. 염기성 물질은 쓴맛이 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염기의 특징. 자, 염기는요, 금속,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속과 반응하면 그건 산이에요. 연기가 더 상이라고요? 금속과 반응하면 산이고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산입니다. 염기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제로 산과 염기를 판별해 볼게요. 리트머스용이 리트머스용이 사용한다. 이따가 다 할게. 자, 첫 번째로
뭘 이용하냐면 pH라고 하는 값을 이용. 우리 pH 검사지가 있거든요. 거기 이 용액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려 보면 숫자가 나와.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산이냐 염이냐를 알려주는 여기 물질이에요. pH의 원리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수소이온의 농도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값인데 너무 복잡하죠? 쌤이 쉽게 이야기해 줄게. 만약에 이런 한별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용액을 툭 떨어뜨리면 선이 나타난다라고 해볼까요? 맨 왼쪽이 0이라고 해보자. 숫자가. 맨 오른쪽은요 14예요. 가운데는 얼마일까? 10이겠죠. 그래서 툭 떨어뜨렸을 때 숫자가 7이 나오면 중성입니다. pH가 7이면 중성이에요. 근데 7보다 크면 염기성입니다. 즉 14에 가까울수록 강한 염기성을 띠게 돼요. 14에 가까울수록. 뭐 pH가 한 8 정도 되잖아요. pH가 한 8 정도 되면 가벼운 뭐 비누 같은 거에 쓸 수가 있어. 아니? pH가 13 정도 되면 세대예요. 숫자가 1 증가할 때마다 세기가 10배씩 증가하거든요. 엄청 센 염기가 되는 거야. 7에서 8에서 13이면 10의 5제곱배 센 거죠. 그건 주로 어디다 쓰냐면 하수구 세정제에 써요. 하수구는 막혀요. 저기 샴푸 하다 보면 머리 감다 보면 머리카락들이 쌓여서 막히게 됩니다. 그 머리카락을 녹이는 거예요. 네? 14에 가까울수록 클수록 강한 연기를 띠는구나. 그럼 작을수록 뭐야? 산성을 띠는 거죠. 그럼 바나나 같은 거 보면 바나나도 산성 물질이거든요. pH가 5에서 6 정도 사이에요. 먹어도 이상 있어요? 그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염산 정도 되면 pH가 1이거든. 굉장히 강한 산성 물질이겠죠. 그냥. 두 번째 비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학교 때도 종종 봤어요. 저기 호흡 광합성 이야기할 때 BT 비용액 같은 거 써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 시약을 무려 4개나 쓸 겁니다. 봐봐. 뭐 아까 BTB가 탄성에서 무슨 색인지 중성에서 무슨 색인지 염기성에서 무슨 색인지 근데 시약이 4개야? 12개나 컬러를 외워야 돼. 그죠? 조금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좀 외우기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 시연이가 어제 밤에 나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쌤, 내가 뒤로 좀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 좀 빨리 보내주세요. 클리닉 안 할래요? 이렇게. 자, 실제로 그렇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뭐 했냐면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비리를 받았어요. 햄의 비리. 그렇게 이렇게.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페놀프탈린 수용액이라고 하는 지시약이고 맨은 메틸 오렌지, B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BTB 용액, 리는 리트머스 종이를 지칭합니다. 됐나요? 자, 어쨌든 팸의 비리 한 칸씩 꼭 떨어뜨려서 써주세요. 한 칸씩 떨어뜨려서. 매하고 리가 완전 뭐? 매가 뭐였어요?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요? 네, 메틸 오렌지. 오렌지요? 리는 리트머스. 자, 어쨌든 팸의 비리를 저질렀대. 당연히 안 돼, 이놈아! 라고 했겠지. 안 돼, 여기 X. 폐 앞쪽에 X 하나 쳐주세요. X. 폐 아래, 한 칸 아래, 앞쪽에 X. 지연아! 왜 그래? 자지 마. 차려. 자, 내가 안 돼! 했겠죠? 안 돼! 또 요청합니다.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안 돼. X 2개 쳐줄까요? 네, 참 끈질긴 친구야. 인생은 삼고초련이지. 세 번째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X 안 치고요. 글자 써줄 건데 뭐 써주냐면 무지개 써주세요. 빨, 주, 노, 소, 하, 남 보죠. 네, 난 남을 싫어해. 우리 남이 아니잖아. 그래서 남 빼고요. 그냥 오 적어주세요. 한 자리 부족하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빨 적어주세요. 자, 이것만 외우면 지시약 다 암기할 수 있어요. 봐봐. 팸의 비리, XX, 빨주, 노초, 파, 복발. 이렇게. 아니, 팸의 비리, XX, 빨주, 노초, 파, 복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한 글자씩 겹쳐서 쓸 거야. 자기 기준으로 3개씩 읽는 거예요. 펜은 이렇게 읽어볼게요. X, X빨이잖아? 그게 뭐냐면 한중염이에요. 그럼 해석해보자. 어떻게 읽는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에서 산성 용액이라면 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성에서도 안 나타난다. 염기성에서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매도 한 칸씩 겹쳐서 읽어봐. 이렇게. 그럼 매는 메틸오렌지 시약이거든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한, 중, 염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글자 3개를 읽어준다. 아, 그럼 메틸오렌지 시약은 산성에서 무슨 색? 산성에서 빨간색, 중성에서 주황색, 염기성에서 노란색. 그럼 BTB도 할 수 있겠니? BTB?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산성에서 무슨 색?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아, 저는 너무 불편한데요. 그냥 다 따로 외울래요. 아,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암기하시면. 다 빨이에요? 자, 리트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이해요. 남자도 빠졌고요. 그쵸? 애는 거꾸로 읽습니다. 아, 그럼 애는 산, 중, 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트머스만 거꾸로 읽는다를 암기하면 훨씬 이게 편할 거예요. 난 불편하다 하시면 그 방법대로 하세요. 본인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 빠르게 내용 점검하면 산성물질 수용액에서 AC 플러스 내놓는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건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발생. 모든 금속은 아니다.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발생. 자, 염기성 물질은 수용액에서 OH-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이며 염기성 물질 중에 이름이 좀 특이한 친구는 암모니아다. 분자식이 NH3인 주제의 염기성 물질이다. 그 다음 뭐뭐 올로 끝나는 경우에 뒤에 OH가 보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OH-를 내놓지는 않아서 염기성 물질의 특징 저기 쓴맛이 난다.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아주 중요한 성질. 다음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하지 않는다. 지시약 색깔 외우기 팸의 비리 XX 빨주 노초 파부빨 해서 자기 주변 글씨 3개씩 읽어준다. 리트머스는 거꾸로 읽어준다. 그죠?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의 메인 내용 중화 반응 봅시다. 중화 반응 뭐냐? 중화 반응 보기 전에 페이지를 넘기시고요. 잠깐 그 지시약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종종 천연 지시약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보통 양배추즙 같은 거 쓰는데 그때는 산성이면 빨간색입니다. 산성이면 빨간색이에요. 양배추 여기 촬영이 있거든요. 네, 양배추즙에 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빨간색을 띱니다. 혹시 김치하고 빨간색 그거랑 상관없어요. 빨간 양념이 들어가서 그렇고 단풍의 원리거든요. 식물에는 보통 2가지 색소가 있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엽록소 저희가 알고 있는 엽록소 무슨 색이죠? 당연히 녹색이에요. 굉장히 많아서 식물은 녹색으로 보입니다. 보통. 근데 식물 안에는 또 다른 색소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붉은색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가려져 있어. 근데 가을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 식물에서 엽록소가 제거돼요.
그럼 녹색이 빠지겠죠? 그럼 남아있던 빨간색이 남아서 단풍이 만들어지는 건데 천연지시약도 똑같은 원리예요. 산성 물질을 부으면 이 붉은 양배추 즙에 있던 엽록소가 파괴돼요. 그럼 붉은 색깔 색소인 안토시아닌만 남겠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됐고 은행은 왜 노란색이에요? 은행은 왜 노란색? 다른 색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란색. 아. 은행 열매가 노란색이고 이파리는 초록색입니다. 열매는 노란색이고. 자, 오늘 메인 내용.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은 뭐냐면 중성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야. 중성으로 만들겠다. 즉 산성도 없애고요. 염기성도 없앤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성을 나타내는 원인이 뭐였죠? 수용액에서 뭘 내놔서 그래요? 그렇죠. H 플러스 내놔서 그렇죠. 염기성인 원인은 뭐여서? 염기성.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놨으니까 염기성이라고 불렀잖아. 그럼 산성도 없애고 염기성도 없앨 것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수소이온도 없애고요. 수산화이온도 없앤다라고 해석하면 돼. 됐니? 자,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써볼까요? 산에다가 염기를 반응시키게요. 네, 이거는 그 H 플러스나 H 마이너스 있으니까 찾으냐. 일단 써보자. 네, 하나씩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반응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탄생합니다. 물. 염은 염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 밖에 꺼내놨을 때 덩어리가 되는 물질을 뜻해요. 염은. 그리고 열 에너지가 발생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인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는데 화학식 써봅시다. 화학식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산 하나 가져와 볼까요? 처음이니까 제일 간단한 산 염산. HCl. 자, 그리고 염기. 가장 흔한 염기, 수산화 나트륨. 문제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염기, 수산화 나트륨. 화학식 어떻게 쓰겠니? 수산화 나트륨? 그렇지. NaOH. 요렇게 반응하면 물이 나오네. 이게 전부 다 수용액에서 하는 반응들이거든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전부 베이스가 다 수용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 분자가 하나 추가돼. 여기 H랑 여기 OH랑 붙은 거거든, 사실. 그래서 나눠서 봐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반응해서 H 두 개 됐죠? O 하나 됐죠? H2O 만들었다고요. 전하량도 보면 H는 플러스였고 OH는 1 마이너스였잖아. 중성된다고. 네? 그리고 남아있는 NA와 CL이 요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 이걸 비커를 그려서 한번 이야기해. 그래. 자, 내가 HCl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게 물속에서는 이온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H 플러스였다 적어줄까요? Cl 마이너스도 어디 빈 구석에 적어줄까? 자, NaOH네. 사실 쟤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될 거예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자. 어렵지 않죠? 이게 초기의 상태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서로 반응해서 사라져요. 네, 원자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진 않을 것이고 원소가 여기에 합쳐져서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하나 생성된다. 뭐 그렇군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 또 다른 중화 반응 시켜봅시다. 3 플러스 연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나오는 건데, 산도 많고요, 연기도 종류 많으니까. 자, 이번 산의 종류를 좀 달리 할게요. H2SO. 황산이죠? 자, 여기다가 반응시킬게요. NaOH. 그럼 눈치 빠른 놈들은 챘어. 얘들아, H 플러스 하나가 OH 마이너스 몇 개가 반응해? 몇 개씩 반응했어요? 서로? 두 개가 반응했어? 서로 몇 개씩 반응해서? 한 개씩 반응했잖아. 근데 H2SO4에는 H가 두 개 들어있죠. 그럼 여기도 OH가 두 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NaOH2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중성이 아니니까 이 앞에 E가 와야지. 두 개의 NaOH가 반응하면 되지.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개의 물 분자하고 남아있는 물질 Na 두 개, SO4 하나, Na4SO4가 만들어지겠네. 황산나트륨이요. 황산나트륨. 쟤는 왜 NaSO4가 아니고 Na2SO4야?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NA는 몇 플러스? NA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SO4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두 개 있어야지. 합쳐지면 중성돼야 된다고 했잖아. 예? 그럼 이것도 이거에 한번 그려보세요. 좀 이온이 더 많으니까 살짝만 끄을게요. 자, 그럼 봐봐. H2SO4에는 H 플러스가 두 개, SO4 E 마이너스가 한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개 NaOH니까 Na 플러스 두 개, OH 마이너스도 두 개. 그럼 L랑 얘랑 반응합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반응. 어머나, 근데 항상 더 있네. 여기 H 플러스하고 여기 OH 마이너스도 반응하네. 그럼 물이 몇 개 나타날까? 두 개 나타나고. 이번엔 물이 두 개 만들어져. 우리가 이 두 가지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중화 반응에 어떤 중화 반응이냐에 관계없이 중화 반응이라면 갖는 공통적 성질이 있어요. 선생님이 두 개의 반응 비커에 그려놨거든요. 근데 첫 번째 비커든 두 번째 비커든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반응하는 이온은 누구랑 누구예요? 누구랑 누구니? 누구랑 누구야? H2 반응하는 이온이 누구야?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죠. 지금 다른 상을 썼지만 어차피 똑같지. 실제로 반응하는 이온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 그래요. 이 알자 이온 사이의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중화 반응 공통적으로 H 플러스하고 결국 OH 마이너스하고 1대1로 만나 H2O 물 분자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물 분자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때 반응하지 않은 이온들도 있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 반응하지 않은 이온들 이름 붙여줬는데 뭐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죠? 관찰자. 관찰자예요. 그거군요. 구경꾼 이온이에요. 자, 구경꾼 이온도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경꾼 이온이 누구냐면 다른데요? 아니 다르지. 봐봐 여기 Cl 마이너만 보세요.
CL-는 HCl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의 음이온이에요. 여기 SO4 볼래요? 산성 물질의 황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의 음이온이야. 아, 수용군ion이 누구냐면 산의 산성 물질의 음이온입니다. 그럼 이것만 있나? 아니지. Na 플러스도 있죠. Na 플러스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니? 그렇죠. 염기의 양이온이다. 이 두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네. 산의 양이온은 H 플러스고 반응 참여했고 염기의 음이온은 OH 마이너스고 반응 참여했으니까 R자이온. 산의 양이온이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R자이온이 산의 양이온 그리고 염기의 음이온. 흑염군이온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 그죠? 그럼 우리 하나 더 하고 싶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돼. 자, 우리 항상 힘들 때까지 공부해야 돼. 편할 때까지만 공부하면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 올라가면 학교들이 다양하겠지만 뭐 대충 여기 있는 친구들 봤을 때 그리고 공부 껴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정말 많이 잡아봤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학교에 30% 그지? 이 중에서 그러면 70%의 비율이 남는데 이 중에서 평균만큼 하면 뭐 중간 정도 달성하면 35%겠죠? 몇 등급? 4등급. 남들만큼만 했더니 몇 등급? 4등급. 난 나름 한 것 같은데 몇 등급? 4등급. 나름 한 거의 정의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쭉 지켜봐온 결과 학원 꾸준히 오고요. 이제 그냥저냥 해오는 애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학원을 다니고 그래도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숙제는 꼬박꼬박 해오는 친구들. 질문은 잘 안 하더라도 그래도 정해진 걸 딱 하는 친구들. 그게 35%. 수업 중에 퍼질러 자고 딴짓하고 나는 요것보다 뒤쪽으로 5등급 5등급 맞을 바에 학원비 빨리 아껴서 사업 준비하시고요. 5등급 왜냐면 이게 참 나도 너한테 이렇게 응원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평소에 부정적인 말 잘 안 하잖아. 이제 고입할 거잖아요. 5등급 되면요. 9등급 애랑 다른 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때 대학은 줄지 않았지만 대학은 지금 폐교한 데가 거의 없어요. 학생 수는 줄었거든. 원래 5등급 애들이 다니던 학교에 정원이 비고 있거든. 얘네들이 들어오거든.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죠. 물론 이건 학교 내신 기준이 아니라 수능 기준이기 때문에 잘하는 학교라면 내신 4등급이어도 괜찮아. 그런 애들이 수능 1, 2등급 충분히 배출이 되거든요. 정말 뛰어난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정적인 성적 안에 3등급 안에 학교 성적 3등급 안쪽에 들고 싶으면 남들보다는 최소한 더 해야 합니다. 오케이? 동일 재능 베이스로. 난 재능이 좀 뛰어난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런 친구는 보이지 않아요. 뭐 너네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파트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남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파트라고요. 오케이? 그 힘든 파트를 본인이 했을 때 남들과 변별력을 갖고 중간 등급이 아닌 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중화반응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조건을 좀 제가 드릴게요. 중화반응 굉장히 다양히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한 것만 봐도 두 개인데 산성물질, 염기성물질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훅 달라집니다. 우리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할 수 없잖아. 제일 기본 조건을 줄게 제가. 먼저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를 더 줄게요. 농도에 대한 조건이요. 농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일가산 쓸 거고요. 일가염기 쓸 거고 농도 동일한 거. 일가산이 아까 뭐였냐면 H2SO4 같은 경우에
하나의 황산이 두 개의 수소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저건 이가산이었어요. 저런 거 말고 HCl, HNO3 이런 것처럼 수소 하나 있는 거. 염기도 마찬가지의 물질을 쓰고. 농도 이야기는요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제가 지금 수용액 쓴다고 했죠.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염산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쓰는 거예요. 수용액이란 표현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바꿔볼게요. 소금 수용액. 소금 수용액이 뭐야? 소금. 소금물이지. 잘 봐, 내가 소금물 100ml를 준비했대. 여기에 소금이 몇 그램 있는지 세봤더니 10g 있대요. 이번에 소금물 200ml를 준비해볼게. 소금이 몇 그램 있을까? 100ml에 10g 들어갔었어. 200ml에? 20. 아니에요. 몰라요. 왜? 100ml짜리 물 만들어 놓고 거기 10g 소금 넣을 수 있고요. 200ml짜리 물 만들어 놓고 거기 소금 5g만 넣을 수도 있잖아. 몰라요. 왜? 농도를 모르니까. 농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200ml에 20g이요 라는 조건이 성립하려면 그 말이 정답이 되려면 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부피만 보고 물질의 양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도 정보가 없다면. 그래서 농도 정보를 줄게. 손 그만 뜯어. 그만 뜯어. 그죠? 농도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은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물질의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물질의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이야. 그리고 비커를 좀 그릴게 이제. 잘 보이시라고. 자, 그리고 각 비커에 밑에 표 만들게요. 표. 표 좀 만들어 볼게. 뭐, 이 정도 합시다.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이 표 하나로. 자, 첫 번째 줄에는 뭘 기록할 거냐면, 각 피커에 들어간 염산의 부피를 알려드려요. 두 번째는 NaOH.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알려줘요. 자, 세 번째부터는 이온수 셀 거예요. 먼저 H 플러스. 다음 OH 마이너스. 그 다음 물 분자도 셀 거예요. H2. 만들어진 물 분자. 물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NaOH랑 Cl 넣었으니까 Cl 마이너 염화이온의 양측하고요. 마지막으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의 양측합시다. 그럼 부피는 알려줘야겠죠. 부피는 문제 조건이라고 합시다. 제가 염산의 양을 100ml 넣었어요. 자, 근데 모든 비커에 염산은 100ml로 고정해요. ml 뺄게 이제. 자, 모든 비커의 염산의 양은 100ml로 고정합시다. 자, 그리고 NaOH,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달리할게. 첫 번째 비커에는 하나도 안 넣을게요. 0. 두 번째 비커에는 좀 넣을게. 50 넣을게. 세 번째 비커에는 100ml 넣고요. 마지막 비커에는 150ml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농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두 물질의 농도가 같대. 여기 있는 모든 물질의 농도가 같은 거야. 그럼 부피에 따라서 이온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피가 많으면 이온수가 많아지죠. 농도가 같으니까. 이럴 때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모든 숫자의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50이지? 50이잖아. 여기 나온 숫자들 중에.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개수 찾으려고 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온의 정확한 개수를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지. 어떻게 찾아? 그래서 상대량으로 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 NaOH가 50ml잖아. 50ml당 물질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 됐니? 그래서 내가 최대 공약수 찾은 거야. 왜 50ml 하나라고 하면 100ml에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니까. 150엔 세 개 있는 거고. 그래서 100으로 하면 분수 써야 되니까 10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각 비커에 있는 이온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그려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HCl 100ml네. 100ml에는 몇 개 있다고 가정했어, 우리? 두 개, 50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두 개 그려볼게요. 두 개의 HCl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H 플러스 두 개. 그 다음, Cl 마이너스도 두 개. 요렇게. 맞니? 아, 근데 어차피 염산은 모든 비커가 다 똑같죠? 아, 다 똑같이 씁시다. H 플러스 하나, 둘. Cl 마이너스 하나, 둘. 여기도 H 플러스 둘. Cl 마이너스 둘. 자, 마지막 비커 역시 H 플러스 둘. Cl 마이너스 둘. 그러하죠. 자, 그 다음 NaOH도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비커에 NaOH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럼 그릴 이유는 없네. 자, 두 번째 비커 볼래? NaOH가 50ml 들어갔네? 그럼 하나 들어간 거라고 해야지. 개수로 따지면 50ml에 물질이 하나 들어갔다. 그럼 이게 물에 들어가면 Na 플러스가 하나, OH 마이너스도 당연히 하나 들어갔겠네. 세 번째 거에는 얘네 두개 있어. 일단 요거 마무리합시다. 요거 보니까 이대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지켜보지는 게 아니고 반응해요. 사라져요. 1대1로 반응하죠. 그리고 대신 뭐가 만들어져? 이게 합쳐진 H2O가 만들어지.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비커도 고려해보는 거야. NaOH가 100ml네? 그러면 Na 두 개. Na 플러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도 두 개.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그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하나씩 반응하겠죠. 근데 애도 반응하네, 서로. 이 기초 그렇죠. 반응이 두 번 일어났네. 두 개의 물 분자가 형성이 되겠네. 여기는 하나이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서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 비커에서는 H 플러스가 두 개 있었고 OH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때 커플인 물이 하나밖에 형성이 안 된 거고 H 플러스는 하나 남은 거죠. 세 번째 비커도 그럼 그림 그려볼까요? H 플러스 두 개, Cl 마이너스 두 개였는데 NaOH는 150ml니까 이게 세 개 있는 거라고요. 그럼 Na 플러스 Na 플러스 또 Na 플러스 3개. 그리고 OH 마이너스도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또 OH 마이너스로 가능한 거 또 적어볼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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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그럼 여기도 물이 두 개 탄생했겠네. 하나 남고 두개
그렇지. OH 마이너스 하나 남겠죠. 왜 1대1로 반응하는데 OH 마이너스는 3개, H 플러스는 2개. 자, 그다음 이온수 해볼까? 여기 H 플러스 2개. 첫 번째 비커. 자, 두 번째 비커에 H 플러스 수 해볼까요? 원래 몇 개였는데? 원래 2개였는데 몇 개만 남았니? 1개만 남았지. 그럼 세 번째 비커 볼래요? 원래 2개였는데 몇 개 남았어? 하나도 남지 않았네. 마지막 비커 볼래? 2개였는데 H 플러스 하나도 남지 않았네. OH-의 수도 세보는 거야. 여기 당연히 없겠죠, 0. 안 넣었잖아. 네. 두 번째 비커 OH- 한 개 들어갔는데 반응해버려서 0개가 됐다. 이렇게. 세 번째 비커 2개 들어갔는데 안에 있던 H 플러스와 반응해서 0개가 됐다. 세 번째 비커 3개 들어갔는데 아이고 하나는 남았네. 왜? H 플러스랑 1대1로 반응해서 물 만들 텐데 OH- 3개 들어갔지만 H 플러스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2개씩만 반응하겠네. 그리고 OH- 하나 남겠네. 물도 볼까? 물은 이건 아니야 당연히. 여기 물 당연히 없죠. 안 만들어져요. 아, 두 번째 비커 물 한 개 생성됐네. 세 번째 비커 2개 생성됐네. 마지막 비커 2개 생성됐네. CL 마이너스 세보면 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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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다 2개. 똑같아요. NA 플러스 처음에 0개. 그 다음 1개. 그 다음 2개, 3개. 이렇게. 쉬었다가 합시다. 네, 여기서 합시다. 네. 자, 약간만 안 돼. 내용팀 연습합니다. 각 비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제일 눈여겨봐야 할 비커가 순서대로 그냥 다나 다라 할게요. 자, 이 다라고 하는 비커는요. 제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소 이온도 하나도 없고요. 수산화 이온도 하나도 없네. 네? 처음에 이 둘의 개수가 완벽히 일치했거든. 1대1로 반응하니까. 뭐 2, 3인 경우에는 2개씩만 반응해서 하나 남고 이랬는데 자 저런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그래요. 중화점. 맞죠? 자 중화 반응이 완료된 지점을 뜻합니다. 중화점. 자 중화점의 첫 번째 특징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중화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요에너지 네,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열 에너지가 발생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 횟수를 따져볼 건데 어떻게 따지면 좋냐면 만들어진 물 분자 보면 돼요.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반응 한 번입니다. 2개 만들어졌죠? 2번입니다. 여기도 2개 만들어졌네. 여전히 2번이죠. 되니? 그러면 중화 반응이 제일 많이 일어난 점이니까 온도가 제일 높대요. 다음에 이 라디코와 비교했을 때 둘 다 물 2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온도가 어떨까? 아니에요. 다가 더 높아요. 왜냐면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지금 다비커와 라비커를 비교해보면 NaOH를 50ml 더 넣은 거야. 근데 반응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죠. 그럼 쉽겠죠. 수산화 나트륨이 처음에 뜨겁진 않았을 테니까 쭉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걸 넣었더니 수산화나트륨 50ml를 더 넣었더니 반응은 더 안 일어나. 됐어? 근데 차가운 수산화나트륨 수용이 들어갔으니까 온도가 좀 식겠죠. 그래서 중화점이 제일 높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이거 교재에 설명 안 돼 있는 건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중화점은요. 중화 반응을 시킨 용액 중에서 홀로
이온의 종류가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는 구경꾼 이온만 두 개 존재하는 이온입니다. 두 종류가 존재하는 이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액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용액은 NaOH를 안 넣었으니까 아직 중화반응 시작을 안 한 거고 제외하고 두 번째 볼까요? 어쨌든 구경꾼 이온은 두 개씩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반응 안 하잖아요. 넣었으면 있다고. 그러면 HCl에 있는 Cl-, Na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애들이야. 무조건 있어. 근데 이 비커에는 수소 이온도 있죠? 그러니까 세 종류잖아. 여기는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잖아. 그럼 구경꾼 이온밖에 없네. 두 종류밖에 없네. 이온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류. 여기도 세 개죠. 그 상황을 생각해. 어차피 구경꾼 이온 두 개는 있는 거고 산성 용액이라면 수소 이온도 있을 거야. 세 종류 있네. 염기성 용액이라면 수산화 이온이 있는 거죠. 구경꾼 이온 두 개에 수산화 이온 세 개 있네. 근데 중화점은 구경꾼 이온 두 개 있고 수소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네. 그러니까 두 종류밖에 없겠네. 자, 우리 그래프들 좀 봐야 되는데 총 세 가지 그래프 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프는 문제마다 다르게 나와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니까 전 이 조건 베이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총 세 가지 그래프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온도 그래프예요. 온도. 자, Y축이 온도일 때. X축은 넣어놓은 NaOH의 부피라고 합니다. NaOH를 넣을 때마다 염산이 있었으니까 NaOH를 넣을 때마다 반응이 일어나다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지점은 중화점이라는 증거예요. 네? 중화 반응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은 중화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전체 이온수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이 NaOH의 부피. 사실 이건 해보면 되거든? 여기 이온 몇 개 있죠? 네 개. 여기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남아있는 걸로 세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계속 네 개네. 여기 몇 개니? 6개네. 늘어났네.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수가 일정하다가 쭉 늘어나겠네요. 이 지점이 중화점이에요.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일정이요. 중화점까지는 일정하다가 늘어나네. 이거 왜 그런지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NaOH를 넣었단 말이야. HCl이 있는 수용액에. 근데 OH는 넣더라도 바로 사라지죠. 왜? 안에 들어있던 H 플러스랑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만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H 플러스 하나를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즉 하나가 줄었어요. 대신에 누가 들어왔냐면 NaOH를 넣었을 때 Na 플러스가 들어왔어. Na 플러스 하나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수소이온 하나 지워지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Na 플러스 하나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수소이온 하나 지워지네. 마지막 비커 보면 NaOH를 넣었을 때 이번엔 OH가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비커에서는 그냥 OH 마이너 하나 늘어나고 Na 플러스 하나 늘어난 거죠. 총 2개 늘었네요. 그니? 6개잖아.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 제발 손 좀 그만 보면 안 되니?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이온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각각의 이온수를 볼 거예요. 자, X축은 NaOH의 부피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증가시킬 때마다 각각의 이온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써봅시다. 자, 그려보면 돼. 세보면 돼. 내가 못 쓸까봐 다 써줬어. 위에 거부터 찾아볼까? H 플러스 두 개였는데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올 때마다 수소이온의 수는 줄어들어요. 두 개, 한 개, 0개로. 왜? 수산화 나트륨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H 플러스랑 반응해버렸거든. 그럼 처음에 두 개 있었는데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남아. 0을 유지해. 이게 H 플러스 이온수네. 만약 이게 조건을 바꾸면 수산화 나트륨이 일정한 상태에서 HCl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또 세봐. OH 마이너스 세봐. 빵개, 빵개, 빵개 한 개. 그죠? 중화점까지는 어차피 0개예요. 왜? 넣으면 넣는 족족 H 플러스랑 반응해버리거든. 즉 OH-는 중화점까지는 0개. 그러다가 중화점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 그러면 요 두 이온의 개수가 공통적으로 0을 찍는 이 지점이 당연히 중화점이죠. 왜? H 플러스도 없고 OH-도 없다는 거니까. 그 다음 남은 이온도 한번 찾아봐. Cl- 일정하네. 왜 일정한지 생각해봐. 지금 조건이 염산의 양은 변화 없죠. 변화 없잖아. 근데 염산에는 두 가지 이온이 있단 말이야. H 플러스 Cl-. 근데 H 플러스는 반응해서 개수가 변해요. Cl-는 구경분 이온이잖아. 개수가 안 돼. 부피도 일정한데 구경분 이온이야? 이온수 변화 없네. 마지막 Na 플러스 0개, 1개, 2개, 3개.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는 경향만 보입니다. 살짝 안 예쁘네. 이 Y값, X값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여기가 40 똑같다는 건지. Na 플러스는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왠지 생각해봐. 수산화 나트륨 넣을 거야. 근데 거기 있는 나트륨 이온은 구경분 이온이야. 넣더라도 반응 안 해. 넣으면 넣는 족족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 이온수 세보시면 되는 문항들이고 이번에 조건을 살짝 바꿔봅시다. 이게 제일 기본 베이스 유형이고요. 자, 이온수 다 셀 수 있어야 돼. 자, 요번에는 그럼 조건을 좀 달리 해봅시다. 농도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농도가 다른 경우. 지금 갈게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자, 이때 Y축은요, 온도고요. X축은 부피라고 해봅시다. 어떤 물질의 부피. 자, 선생님이 점을 좀 찍어볼게. 점을. 라, 3개. 네, 점을 좀 찍어볼게. 여기다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까지 갈 필요 없겠네. 네, X축은. 자, 각 지점을 하나, 다라, 마. 여기가 가지점, 여기가 나지점. 가지점, 나지점. 나지점. 그리고 이제
표를 또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없으니까 빠르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각 피커당 들어간 용액의 부피를 적어줄게요. 아까랑 똑같은 표 만들게요. 이번에는 H 플러스 칸 좀 넓게 쓸게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도 칸 좀 넓게 쓰겠습니다. 마지막 칸은 H2 물 분자 양으로 합시다. 공경분 이유는 안 셀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세보시고. 자, 그럼 어쨌든 부피부터 좀 알려줄게. 자, 제 가지점의 HCl 부피가 얼마만큼이냐면 10, 나는 20, 나는 30, 나는 40, 나는 50 이렇게요. 10ml씩 늘려볼게요. NaOH는요, 50, 40, 30, 20, 10으로 줄여볼게. 아까 이 문제랑 다르네. 아까는 HCl 양 고정이었는데, NaOH 조금씩 부은 거고요. 얘는 둘 다 부피가 다르네. 각 지점마다 부피가 다 다르네.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중화 반응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중화점 찾기예요. 어디죠? 다인가요? 라인가요? 라는 부피가 같고요. 라는 온도가 제일 높아. 누굴까? 라예요. 중화점은 라입니다. 부피가 다른데요. 농도가 다르겠죠. 농도가 다를 거 아니야. 일단 온도가 확실한 증거예요.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중화점의 특징이 뭡니까? 중화점, 수소이온의 수와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아까 최대 공약수 가지고 저기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봤는데 이번에는 변수로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중화점만 찾으면 돼. 그럼 중화점 라에 들어간 HCl의 부피 한번 볼래요? HCl 40ml죠. 여기에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몇 개 있는지 모르지 당연히. 가정을 해보자. 그냥 X개요. 그렇게 해볼까? 저는 A개와 A개 하세요. B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X개로 할게요. 자, 그럼 봐봐. NaOH는 중화점에서 NaOH가 몇 밀이야? 몇 밀리? 20ml죠. 이거 부피. 20ml 속에 OH-는 몇 개 있다는 뜻이니? 당연히. 몇 개 있다는 뜻이야? X개 있어야지. 왜 중화점이잖아. 서로 양이 같아야죠. 이온수가. 중화점의 특징은 H 플러스랑 OH-의 이온수가 같아야 된다고요. 부피가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야. 이온수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럼 상황 생각해봐. NaOH는 HCl보다 양이 2배 적죠, 부피가. 근데 이온수는 똑같지? 2배 지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식으로 좀 이야기해볼까요?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따지냐면 부피분의 이 입자, 물질의 수를 기준으로 따져주시면 돼요. 물질의 수. 그럼 얘는 40분의 X잖아요, 농도가. 얘는 20분의 X죠. 어렵지 않게 따질 수 있잖아, 농도는. 이렇게 농도가 다르겠구나. 2배 차이 나는구나. 그럼 우리 잠깐 노가다 좀 해보자. 처음엔 노가다 하면서 이해하면 편해. 자, HCl 다 지점부터 볼게요. HCl이 10ml 있네. 여기서 H 플러스 수 찾아볼 거야. 근데 우리 아까 가정했단 말이야. 40ml에 X개 있다고. 그럼 10ml에 몇 개 들어갔어? 4분의 X개 처음에 들어갔죠. 밑에 칸 좀 남겨놓을게요. 변화할 테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커도 채워보자. 빠르게 채워보자. 40ml X개, 20ml에 2분의 X개.
30ml에 4분의 3x개. 40ml에 우리가 가정한 x개. 50ml에 4분의 5x개만큼의 수소이온이 들어간다. 밑에 칸 좀 비워놔야 돼. 고쳤을 거야, 다. 자, OH-도 따져봅시다. NaOH는 20ml의 OH-가 X개 있다고 했거든. 20ml의 X개. 여기 기준으로 여기 X개. 그럼 30ml에 몇 개 있니? 20ml의 X개면 30ml에는 2분의 3X개. 40에는 2X개. 50에는 2분의 5X개. 여기 NaOH 10ml 있네? 아, 20ml X개니까 10ml에는 2분의 X개. 얘들아, 중화 반응을 생각해보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둘은 반응하거든. 한쪽이 사라질 때까지. 1대1로. 그럼 봐봐. 여기 수소이온 H 4분의 X개 있고 수산화이온 2분의 5X개 있잖아. 그럼 반응한다고 이건 다 사라져요. 양이 더 적으니까. 그럼 이것도 줄어들겠죠. 얘가 4분의 X개 줄었으니까 얘도 4분의 X개 줄어서 4분의 9X개만큼 남겠네. 나지 점도 해석을 해봐. H 플러스가 2분의 X개 있었다? OH 마이너스개는 OH-는 2X개 들어가 있었다? 근데 반응한다고요. 그 얘는 몇 개 남니? 그렇지. 2분의 3X개 남아야지. 다도 보는 거야. 다도. 4분의 3X개만큼의 H 플러스 있었고 OH-는 2분의 3X개 있었다? 지워지고 애도 그렇죠. 4분의 3X개만 남겠네. 여기 여기는 이건 둘 다 지우면 되죠. 하나도 안 남죠. 1대1로 반응하니까. 어? 이 둘이 1대1로 반응이 사라지니까 여러 개로 표현하기입니다. 저는 뭐 자폭한다라고 할 때도 있고 이게 뭐 수컷 곤충, 암컷 곤충 해가지고 1대1로 짝을 이룰 때 누가 남나 초등학교 거의 빨간 펜식으로 이야기했죠. 얘도 봐봐. 봐봐 여기 H 플러스가 4분의 5X개 있단 말이야. OH-는 2분의 X개 있네. 그럼 둘의 1대1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애가 하나도 안 남겠네. 양이 더 적은 쪽이요. 이쪽 H 플러스가 4분의 1개 남. 그렇죠. 그럼 4분의 1개? 4분의 3 X개만큼 남겠네. 그럼 마지막 한 물 분자는 어떻게 찾냐? 줄어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숫자 찾으면 되겠네. 어차피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 하나가 반응하면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여기 몇 개겠니? 4분의 X개. 그렇지. 여기는요? 2분의 X개. 여기는 4분의 3x. 4분의 3X. 여기는 X. 여기는 2분의 X개.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아니, 제가 그 시간이 없어. 구경꾼이온까지 못했는데, 구경꾼이온도 뭐 한 지점만 보면, 뭐, 마만 볼까요? 마의 구경꾼이온은 CL-는 40ml H 플러스가 X개 있으니까, CL-도 40ml X개 있었을 거야. HCl이니까 개수가 같죠. CL-는 마의 4분의 5X개 있을 거고, Na 플러스는 마의 2분의 X개 있겠네. 20ml에 X개 있으니까, 10ml에 2분의 X개.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액성 따져볼게. 액성. 액성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이야기해. 라는 당연히 뭐예요? 중성이죠. 그리고 상황을 해석해봐. 왼쪽으로 갈수록 염산의 양은 줄어들죠. 대신에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어떻게 돼? 증가하지. 산성은 줄고 염기성 물질이 늘었다? 당연히 왼쪽으로 가면 염기성이겠네. 진짜 그런가 볼까요? 표 봤더니 왼쪽으로 갈수록 OH-의 숫자가 늘어났어. 4분의 3x, 2분의 3x, 4분의 9x.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산성이란 뜻이 된다고요. 왜? 오른쪽으로 가면 중화점 기준 오른쪽으로 가면 염산은 늘었고 수산화 나트륨은 줄었으니까. 하고 우리 심화된 내용 하나도 좀 짚고 갑시다. 당장 문제풀이에 쓸 일은 없는데 이게 실제 시험 기간 때 가서 하면 습득 시간이 부족해요. 눈으로 한번 익혀놓은 친구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열심히 하네. 심화 내용 보자고. 이걸 좀 더 유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물질의 이온수를 찾는 거예요. 이온수. 일단 부피가 많으면 이온수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줄겠죠. 그치? 뭐 농도가 어떻든 일단 더 넣으면 이온이 늘어나긴 하겠죠. 즉 이온수는요 부피와 비례해요. 부피 곱하기. 그 다음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온수 어떨까? 당연히 많겠지. 농도가 지난다는 건 물질이 많이 타져 있다는 거니까 즉 농도와 비례합니다. 그 다음 가수라고 하는 개념과 비례해요. 이게 화원화투 개념을 조금씩 끌어다 쓴 건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요. 학교 심화 문제다. 물론 이거 없이 풀 수 있거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잠깐 식을 빌려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럼 가수가 뭐냐면 가수는 물질 한 개당 이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한 개당 내어놓는 이온의 숫자를 가수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일가산, 일가 연기할 때 있죠. 그 가각 가수할 때 가요. 바로 예시 문제 한번 내서 이 농도, 가수, 그리고 부피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H2SO4 황산이네요. 그죠? 황산 30ml를 준비했다라고 해볼까요? 30ml인데 농도를 안 알려줬네. 농도를 3 라지 M이라고 해봅시다. 농도의 기호로 보통 M을 많이 쓰거든요. 단위는 아니에요. 보통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뭐 M 싫은 친구들은 뭐 X로 놔도 됩니다. 변수예요. 자,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농도 2 라지 M짜리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뭔 소리야? 할 텐데 해보면 안 어려워. 뭔 소리야? 할 텐데 해보면 안 어려워. 그럼 우리 중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중화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들어간 수소이온의 숫자와 들어간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의 숫자가 같은 지점이거든. 이게 중화거든요. 그럼 우리 수소이온 숫자 한번 따져볼까? 자, 이온수는 분홍다. 암기하십시오. 분홍다. 자, 수소이온은 황산에 들어있죠? 황산 부피가 얼마예요? 그럼 수소이온의 양은 30 곱하기 농도. 농도 얼마래? 3m이래. 곱하기 가수거든요. 가수는 수소이온이 황산 하나당 몇 개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몇 개 들어있니? 2개 들어있죠. H2SO4니까 황산 하나에 수소이온 2개 나오죠. 그리고 OH-예요. 어? H2SO4잖아. 아니 음. 지금 H 거기에 그 황산에 대해 몇 개 들어있는 말하는 그런 유분액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황산이온 하나당 수소이온을 몇 개 내놓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H2SO 보잖아. 황산 하나가 이온화되면, 내가 이온화되면 두 개의 수소를 내어놓을 거 아니야? H가 두 개니까 이게 가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물질 하나가 이온화되면 몇 개를 내어놓는 거야. 아, 그냥 외우고 할게요. 또 시간을 주고 생각해봐. 자, 한번 OH-의 수도 한번 따져볼까? 분홍가 할까요? 분홍가? 자, 부피는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질문이니까 변수로 놔야죠. 부피 보통 V라고 쓰죠. 볼륨 곱하기 농도. 농도 얼마예요? 2 라지 M 곱하기 NaOH의 가수를 구하래. 얼마니? NaOH 하나당 OH 마이너스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죠. 1. 근데 중화점이니까 이 둘이 어때야 돼? 아, 그럼 계산해 볼래? 120 M이 뭐와 같아? 2 M V와 같구나. 아, V는 60ml겠구나. 180 아니에요? 미안해. 180이죠? V는 90이겠네요, 그럼. 황산이 무려 농도가 3M이나 되고, 농도도 수산화나트륨보다 진하고요. 그 다음 가수도 2배 높거든. 그러니까 중화시키려면 수산화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무려 3배나 더 많이 필요했네요. 계산해보니까. 계산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엔 염산 준비할게요. 자, 염산 40ml와 수산화 칼슘으로 해볼까요? CaOH2. 금준아, 몇 미리 넣었어? 정해봐. 네? 몇 미리 넣었을까? 너가 전- 정해. 40ml. 40ml 넣었대. 그래, 40ml. 반응 시 정확히 중하점에 도달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HCl과 CaOH2 수산화 칼슘의 농도 B는 얼마인지 구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수소이온부터 숫자 세볼까? 수소이온 분홍가 해볼까요? 부피 얼마예요? 수소이온이 들어간 염산의 부피 40 곱하기 농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변수 M으로 써줍시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물질의 농도니까 M1 이렇게 써줄 게 있잖아요. 구분하려고. 곱하기 가수 해줘야겠네. 염산에서 수소의 가수가 얼마죠? 1이죠. 이 양이 뭐와 같아요? OH-의 양과 같다고. 이것도 구해볼까? 분홍과 부피 40 곱하기 농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M2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계산만 하면 끝나네요. M1은 2, M2겠군요. 염산의 농도가 2배 지내야 하는군요. 왜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염산하고 수산화 칼슘의 부피가 같지요. 네, 같습니다. 근데 수산화 칼슘은요, 염산에 비해서 가수가 2배 높은 물질이야. 2개씩 품고 있거든. 근데 부피 같을 때 중화됐다? 염산이 더 진하다라는 뜻이죠. 2배 진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화된 내용도
이야기를 해봤고 교재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합시다. 교재 205쪽 한번 봅시다. 뭐 여기 교재는 올리드 교재는 중화 반응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고난도 문제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19번. 자, 지금 그림 보니까 산과 연기가 있네요. 자, 산에는 A라고 하는 물질이 하나 있고 B라고 하는 물질이 두 개 있네. 그치? 자, 염기에는 C라고 하는 물질이 두 개 있고요. D라고 하는 물질도 두 가지 있네. 맞아? 여기에는 D도 두 가지가 있네. 자, 이때 혼합시켰대요. 근데 혼합시켰을 때 기존 용액하고 변화가 없는 입자들이 있다? 누구예요? A랑 C죠. 즉 얘는 반응했어 안 했어? 안 했네. 그럼 무슨 이온이야? 구경. 얘도 구경국입니다.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산에서 구경꾼 이온이 아닌 친구가 누구죠? B인데 정체가 누구야? 수소를 B는 수소네요. 산에 H 플러스 공통으로 다 있고 H 플러스는 반응하니까요. 중화 반응하니까요. 그럼 이 물질의 이름도 사실 찾을 수 있다? B 두 개, 그러니까 B가 H죠. H 두 개, A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2A죠. 근데 잘 생각해봐. 전하량 찾을 거야. H는 몇 불? 그럼 A는 몇 마여야 돼? 1마. 아? 이마. 2마여야죠. 왜 합쳐서 중성되려면. 이 산은요, 이가산이네요, 이가산. 그럼 염기도 한번 찾아볼까? 염기에서 구경꾼이 아닌 D는 누구예요? 반응하는 애. OH-D. 중화 반응에서 반응하는 애는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 두 개니까 H 플러스는 산에 있는 친구고 OH 마이너스는 염기에 있는 친구니까요. 그럼 N은 알 수 있겠네. D가 OH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C는 양이온이다 라고 하는 거. 화학식 쓸 때 주의해야 C2, D2가 아니에요. 두 개인데요. C, D야. 이게 두 개 있는 거예요. D가 OH죠. 두 개에 COH가 있는 겁니다. 그죠? C2, D2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야. 뭐 예를 들면 그걸 쓰는 게 뭐 저기 염기니까 뭐 제가 여기 해볼까요? KOH 이거 써볼까요? 그럼 이게 물 속에 어떻게 있어? 비커 안에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봐봐. K2OH2라고 써볼까? 그럼 이거 물 속에 어떻게 있어? K 플러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둘이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표기해줍니다. 일단은 속에 COH가 있다. 답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이제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 정도만 더 풀어드릴게요. 195쪽에 14번 문제. 네, 195쪽 넘어와서 14번 문제 한번 시간 없어서 고난도만 좀 풀어드릴게요. 말이 고난도지 별로 안 어려워 사실. 자, 얘들아 가랑 나와볼까? 195쪽 가랑 나와볼까요? 자, 가나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었을 때 나만 붉은색으로 변할 때 펜의 비리 그죠? 펜의 비리 이거 기억나요? 색깔 뭐였어요? 펜의 비리 밑에? XX. 그렇죠. 잘한다.
근데 지금 무슨 시약 썼냐면 페놀프탈렌이 썼거든. 빨간색이면 무슨 색이니? 염기성이겠죠. 페놀프탈렌 시약일 때. 아, 그럼 이건 뭔진 몰라도 염기성이구나. 나는. 그럼 나에 있는 B 혹은 C가 뭐다? OH-다지 누구겠니? 문제 봐야 돼. 누구겠니? 누구야? C죠. 왜? 만약 B라면 가도 분홍색이어야지. 가에도 B는 있잖아. 그러니까 C만 OH-예요. 그럼 B는 뭔진 모르지만 B 양이온이겠죠. 일가 양이온.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정보 하나 정도는 알 수 있다. 최소한 애가 수소이온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 왜? 애가 수소이온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둘이 무슨 반응이? 중화 반응하잖아. 그래서 중성이 되겠죠. 말인지 알아서? 그러니까 B는 양이온인데 최소한 수소 양이온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가로 넘어가면 가에 B뿔이 존재하는데 얘는 최소 H 플러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A가 있는데 A는 A1 마이너스일 거예요. 전하량이. 그죠? 그럼 이게 무색이라고 했잖아. 근데 페메빌이 XX 빨이거든? 그럼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도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이야. 그럼 찾는 거지.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산성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수소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B는 최소한 수소이온 아니네요. 즉 중성용액이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런데 네. A가 H 플러스니 B가 B는 양이온이잖아요. 왜냐면 나에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있을 테니까. B가 OH-인 게 확정이잖아. 그럼 B는 양이온이잖아. 그럼 가로 가면 A는 음이온이라 하는 거야. B가 OH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B가 OH-면 가도 붉은색이었어요. H는 이거 H 플러스는 좋아하는 아, A가 H 플러스가 되고 B가 OH 마이너스가 되는 그럼 가에 A와 B가 이온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물로 합쳐졌겠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쓸 수 없어. 그럴 때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합쳐진 형태를 써줘야 돼. 좋은 이야기죠. 범준 이야기가. 범준이 되게 머리를 잘 썼죠. A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면 B가 그러면 이 둘은 중화돼서 색깔이 안 날 거고 나의 B가 OH 마이너스니까 붉은색 애 혼자 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온을 따로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것도 하나 하시고 잠깐 그 198쪽 내용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중화 반응이 이용해서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같이 정리 한번 합시다. 반응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산화환원, 그 다음 중화 반응, 그 다음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화학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셋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되니? 즉 여기에 나온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화 반응이니까. 또 우리가 앞에서 산화환원 반응 배웠죠. 저번 주에 뭐 있었니? 아무거나 하나만. 산화환원 반응 예시. 뭐 있었어? 하나도 안 떠올라? 뭐 있더니? 예상. 그렇죠. 산화철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재련되는 거죠. 산화철의 환원 반응. 이런 거죠. 그건 중화 반응은 아니라는 거야. 쉽지? 앙금 생성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너네 입김을 석회수 불면 뿌옇게 흐려지잖아. 탄산칼슘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되니? 앙금 생성은 산화환원도 아니고 중화도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염기의 성질만을 이용한 반응. 그러니까 어떤 성질, 단백질을 녹이는. 이건 중화 반응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비누로
손을 씻었다. 그 비누가 뭐예요? 비누 무슨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발진해가지고 연기 나왔다. 중화 반응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중화 반응 나오려면 염기성 물질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산성 물질도 있어야 되죠. 얘는 단순히 염기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만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중화 반응이 아니다. 네, 예시 한번 읽어보면 제산제, 위액, 염산이 포함되어 있고 산성 물질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을 먹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제산제가 염기성 물질이겠구나. 생선 비린내, 생선이 암모니아가 농축되면서 비린내를 진하게 풍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 먹을 때 보면 옆에 레몬 있죠? 레몬이 산성 물질. 그러니까 중화 반응인지 찾으려면 검증하면 돼. 산성 있고 염기성 있는지. 밑에 치약도 나와있죠. 우리 음식 먹으면 세균이 산성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걸 제거하기 위해 염기성 물질인 치약을 사용한다. 됐죠? 내가 욕실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또 가치로 나올 만한 게 표백제. 내가 욕실이라고 하니까 뭐 세제, 하수구, 세정제, 비누 이런 거 다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잖아. 염기성 물질 아니에요. 얘는 산화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입니다. 표백제는 예외예요. 표백제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보통 산소 계열 표백제를 사용해요. 그죠? 이번 주 과제에는 단원 평가까지 191쪽부터 211쪽까지죠. 일주일 만에 오는데 해봐야 오신 문제 많지 않습니다. 밀리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잠깐만. 어디